개혁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제 어쨌든 20% 참여라는 것도 오히려 게임의 이 박진감을 굉장히 넘치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인사와 관련된 것, 외교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건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바로 이제 의결을 합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무회의 결과는 아직까지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구분이 되는데 각각 제 갈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대 특검이 이번에 이제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검 임명되면 국회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국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배제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협치라는 그 공간이 마련될 것이냐. 국힘 쪽에서는 절대 없다. 5년 동안 그냥 전면제이다. 이렇게 권성동은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협치를 정부 여당이 거절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또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거는 건강한 제안이나 야당의 건전한 비판이 있을 때는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또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국힘의 자세나 태도로 봐서는 그저 내란 세력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일관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치고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비가 돼야지 뭐 얘기를 해도 얘기할 상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대화의 상대로 여길 만한 여건 자체를 그들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 독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줄 겁니다. 최대한 룸도 열어놓고 들어와서 논의하자라고 할 텐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 억지 쓰기로만 일관을 하면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전략은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당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과 그걸 뺏어가려는 세력끼리 한번 충돌을 크게 세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가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는 최대한 정부를 물어뜯으면서 국민들을 정치의 염증을 느끼게 하고 혼란을 조장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부터 소위 TK를 포함한 영남 지역을 사수하고 다른 지역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수도권 일부까지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 그게 현실적인 이분들의 다음 대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부탕질을 앞세우면서 시끄럽게 할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이 내란 세력의 본질을 그동안에 많이 느끼셨으니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야겠죠. 안 봐도 스크린이다라는 분, 시청자 여러분, 저와 생각이 비슷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고 또는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여야 간 합의해서 초대 국무총리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3대 특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국힘 쪽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저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의석이 비등하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지,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뭘 그걸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계속 그 방해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도 좌절시키고 한 게 여러 번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오히려 더 확고하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 지네들이 임명한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고, 또 그거하고 무슨 총리 임명 동의안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도 뭐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으나 의석이 있어야지 그것도 연계하고 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의석이 적으면 국민적인 신뢰나 지지를 얻어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 역량이 되나요? 이 집단이? 만약에 이제 무리수를 두고 무조건 막는다, 이유 불문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의석대로 그냥 넘어가서 통과시키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식으로 하겠죠. 아니면은 예전처럼 가가지고 뭐 국회의장 의사봉 뺏고 난동 부리는 걸로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법 때문에.
자, 그럼 인사청문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 문제는 넘어간다고 보면 장관청문회가 있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입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워낙 이제 경제가 위중하니까 기재위, 산자위 이런 데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을 국힘에서 맡고 있으니까 예. 뭐 국회 의정 활동 해보셨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집권 여당이 또 힘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OX로 너희들 따라오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혹시라도 따라올 만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단위 정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야당과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부터 내가 야당 지도자 자주 만나겠다. 예. 그 말은 당신들처럼 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생각인 것 같고 또 정무수석을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그렇게 비중 있는 중진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예. 그냥 한 재선 정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우상호 의원은 한때 국회의장직에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쪽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나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또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공동체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국민 통합을 어쨌거나 좀 기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고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일 것이고 그거를 국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는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냉엄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언론들이 또 장난칠 게 뻔한데 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지금 시비를 가려야 된다. 시비를. 예. 선악과 시비를 가릴 수 있어야지 사람이다라는 말을 공자님이 옛날부터 하셨는데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잘못이 그 선악과 시비를 흐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41% 지지를 받고 나서 뽕이 많이 들어갔다. 지금 네. 보수 언론도 자신감이 생겨서 네. 일일이 댓글을 걸고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 기사 네. 그 논평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저렇게 거꾸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던데 계속 그래도 공정 모드는 유지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허점이 나오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에서 어떤 좀 묘수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쪽이 예,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도 또 역량 있는 분이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결국은 근데 21대하고 22대 국회가 많이 달라진 것이 네, 그렇게 억지 쓰고 목리 부린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21대 때는 사실은 그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표결로 모든 걸 운영하면 오만하게 비춰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노심초사 했었거든요. 예. 21대 때는. 근데 22대 때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1대까지 국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매일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안 나오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정치를 내가 외면하고 싶었는데 대표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나 어쨌거나 회의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표결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되게 시원하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그것이 그렇게 표결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목리 부리고 발목 잡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댓글로는 뭐 저희들 지금 방송 보시는 뭐 23,000분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튜버의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예. 최강호 의원이 이제 이 정부에 어쨌든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뭐 많이 이제 알려져서 9월 되면 네.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좀 정부에서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 같은 걸 받지는 않습니까? 아이, 당연히 안 받죠. 저는 지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무슨 제안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도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댓글을 그다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만은 어제 그제 사이에 제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했다고 너 잡아 죽여야 된다는 댓글이 훨씬 많다고 조심하라는 충고가 훨씬 많던데요. 아니 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 비판한 것이고 또 대통령이 더 큰 포석으로 이렇게 또 임명한 것도 다 인정하고 뭐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는 상황. 이것도 뭐 수습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장관 차관 인사나 후속도 이제 엊그저께 인사 발표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 예. 국회가 주도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아직까지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하겠죠.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기를 바라는데 제출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1차적으로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강욱 뭐 의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뭐 이런 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무담임권이 없는 상황이라는 네. 점, 뭐 복권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 제가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의 좀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재명 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어려운 순간 정말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때 단 정말로 꼿꼿한 이런 마음이 단 1cm도 흔들리지 않고 최강욱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